자, 태평천하 볼게요. 이게 뭐 잘 녹화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방금 드린 프린트 이제 밑에 페이지 번호상으로는 179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태평천하. 제일 제목 밑에 보시면은 제재 선정 의도, 제재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긴가? 제재 선정 의도를 보시면 몇 개만 체크할게요. 이 작품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자 키워드 1930년대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키워드 하나 더 체크합니다. 풍자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키워드는 풍자적이다. 그 다음에 풍자의 기법, 세 번째 줄이죠. 풍자의 기법, 판소리 기법 등을 활용한 문체의 측면에서 키워드 판소리 기법. 이 판소리 기법이 뭔지는 조금 있다가 선생님 지문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한국 문학의 전통적 특질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풍자와 판소리 기법을 사용한 게 한국의 전통 문학 양식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전통 문학을 보면은 풍자나 판소리 기법이 많이 있는데 1930년대 쓰여진 소설에도 풍자와 판소리 기법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작품이 방금 읽었던 거 문학의 전통적 특질, 다섯 번째 줄이죠. 문학의 전통적 특질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 작품이 전통의 뭐 어떤 부분을 창조적으로 계승했냐 라고 하면은 두 개의 키워드로 선택지를 접근하면 되고요. 이게 논소 수령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는 단순 키워드 쓰는 게 아니라 문장화된 논소 수령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문장을 만드는 장문을 좀 신경 쓰셔서 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제재 연구를 보시면은 중편소설, 사회소설, 풍자소설 필요 없고요. 성격을 보시면 풍자적, 반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자적이라는 것은 아까 했고요. 이게 왜 반어적이야? 자, 제목이 하노라 제목이 뭐야? 태평천하죠. 근데 어느 시대라 그랬어 아까? 일제강점기 시대인데 이게 어떻게 태평천하가 될 수 있어? 누구 입장에서의 태평천하야? 그게 포인트지. 좋은 아이가 학교에서 배웠죠. 크게 대답해도 돼. 유튜브 안 올릴 거야. 오늘 자가격리하는 애들 그 방구석에 처박혀서 외로울까봐 나보고 힘내. 이거 하려고 찍어주는 거니까. 방금 거 편집하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아우 씨. 순간에 객기를 부렸네. 누구 때문에 이걸 태평천하라고, 누구 기준에서 태평천하가 되는 거지? 아니, 일본이라고 하면 안 되고, 등장인물로. 서연아, 누구? 윤봉길 의사? 그럴 리가요. 윤직원. 직원은 호칭이야. 본명은 윤두섭이에요. 그래서 태평천하는 누구 입장에서? 윤직원 입장에서. 직원은 호칭 이름이야. 그래서 본명은 뭐라고요? 우리 두섭이 오빠예요. 오빠라고 할 것도 그 두섭이 새끼예요. 얘가 어떤 앤데? 친이를 해. 다시 말하면은 역사의식 따위는 지나가는 개나 줘버린 새끼야. 그러니까 친이를 하는 자기 입장에서는 일제가 차라리 훨씬 더 좋은 거겠지. 야, 화면 보니까 이렇게 글자가 삐뚤하게 써있냐? 똑바로 쓴 거 아니니? 약간 올라갔니? 화면 보니까 더럽게 많이 올라갔네?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정장권 선생님께서 글자를 삐뚤하게 쓰면 마음이 삐뚤은 사람이라고. 나는 마음이 참 많이 삐뚤네. 그러니까는 진짜 일제시대가 태평천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일제라는 시대를 놓고 봤을 때 이 제목이
뭐가 되는 거야? 아, 삐뚤게 쓸까봐 되게 신경 쓰이네. 반어적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시점 몰라도 되고요. 배경 그냥 이렇고요. 주제 몰라도 되고요. 특징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부정적 인물을 내세워 반어와 희화를 통한 키워드 반어와 희화. 윤직원 영감이 나중에 희화화 되게 지문이 나올 거야. 우리 용어만 공부하면 되겠죠. 하늘아, 희화화가 뭐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학교에서 배웠다 그랬지? 여기까지 안 배웠어? 그러면은 전체 내용을 선생님이 잠깐 좀, 삐뚤게 쓴 거 되게 마음에 안 드네. 그냥 하자. 글자 똑바로 쓴다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전체 내용을, 그 칠판 지울게요. 전체 내용의 줄거리만 잠깐만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이 수능을 공부하실 때도 또는 학교 내신을 공부하실 때도 그 소설 같은 경우는 전체 줄거리를 알면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윤용, 여기다 쓰면 되나? 윤용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별명이 뭐냐면은 말대가리야. 일제시대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이었어. 근데 어떤 디테일한 것까지 줄거리 이야기하면 힘드니까. 근데 얘네 집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화적패가 쳐들어와. 화적패가 뭘까? 도둑대들이 쳐들어와서 집안 가족들이 막 더 도망가. 이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윤직원이야. 본명으로 쓸게요. 윤두섭이야. 얘는 별명이 뭐냐면은 윤두껍이야. 근데 얘가 바지만 빤스도 못 입고 막 도망가. 도둑대가 쳐들어와서. 근데 윤영규는 자기 재산을 아까워하니까 악착같이 지키려고 그래. 그러다가 도둑대들이 재산 다 뺏어가고 윤영규 때려 죽이고 집에다가 불질러.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들은 도망갔다 그랬죠.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더러운 세상 나만 빼고 다 죽어버려라 막 이렇게 해. 그래서 세월은 흘러서 일제가 되고 이 윤두섭이라는 인물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한 거야? 친일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거죠. 친일 대지주가 돼. 부자라는 뜻이야. 역사의식은 있겠어 없겠어? 뭐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인력거를 타고 어디를 갔다 와. 그래서 이제 인력거꾼한테 그 비용이 얼마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거꾼이 주시는 대로 받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 좀 많이 주세요 이 말인데 주시는 대로 받죠. 그러면은 얘가 뭐라 그러겠어? 그래? 그리고 안 줘. 안 주면 되지. 이러고 아주 되게 못된 놈이야. 얘는 어떻게 된다고? 죽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야. 그런데 이 소설가는 최만식이라는 소설가는 윤용규의 별명을 말대가리라고 하고 삐뚤게 쓴 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미안해. 암선이라 그래. 칠판에 선 있는 거 살걸. 수학 선생님들은 선이 있는 게 좋은데 나는 필요 없어서 안 썼더만 영상 찍어보니까 되게 삐뚤네. 바꿀 순 없고 칠판 비싸. 왜 별명이 자 유경아 네 별명이 만약에 말대가리야? 또는 윤두껍이야? 별명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부정적 별명이죠? 그래서 칠판을 너무 높이 썼어. 원래 여기 써야 되는데 신체적 결함상 이렇게 쓸게요. 왜 별명을 말대가리 윤두꺼비로 했느냐? 작가는 뭐야? 풍자와 희화화의 효과를 살짝 가미시켜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됐죠? 자, 세월은 흘러서 윤두섭은 이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 생겨. 그게 누구야? 아들이 누구야, 아들? 아들은 약간 엑스트라예요.
학교에서 주은아 배웠지? 어? 아니야. 그 앞부분 줄거리 나오는데. 앞부분 줄거리의 밑에서 세네 번째 줄에. 창식이야, 창식. 윤시성이겠죠? 윤창식입니다. 그런데 이 윤창식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인물 아니고요. 윤창식의 아들인 누가 나와? 윤종수겠죠, 당연히. 종수와 누가 나와? 종학이 나와. 얘는 분석이를 하고 있고요. 얘는 일본 유학 중에 있어. 그때 오늘의 주인공 윤두섭은 종학이한테 거는 희망이 있어. 종수는 뭐 되기를 소망할까? 군수를 소망해. 수원시장 정도 되는 거야. 군수 되기를 소망해. 그 다음에 종학이는 경찰청장이 되기를 소망해. 지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 손자들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뿐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윤두섭은 자신의 손자가 군수가 되고 경찰청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뭘까? 소망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자기 재산을 더 불리고 지킬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윤두섭은 실제로 손자들의 삶 자체를 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군수가 되고 경찰청장이 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야. 그런데 막상 보니까 종수 첫째 손자는 뭐해? 군서기를 해. 그러니까는 윤직원의 태도를 보면 군수 수원시장 하라니까 군서기하고, 군서기는 뭐 동사무소장 정도 되는 거야. 기대에 차 안 차? 기대에 안 차죠. 실망을 합니다. 근데 종학이한테는 일본 유학까지 가 있죠. 뭐야? 거는 기대가 커요. 그래서 종학이가 할아버지 저 뭐 돈 좀 필요해요. 그러면 돈도 막 다 갖다 줘. 거는 기대가 크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종학이는 일본 유학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청장 되는 그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중이 아니었던 거지. 얘는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독립운동이라고 안 나와.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었어. 일본 그 당시에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거 독립운동,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이야. 이 사회주의 운동 자체도 독립운동과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잡혀 안 잡혀? 잡혀. 구속이 돼. 그러면은 뭐 종학이만 딱 구속되고 끝나는 걸까? 집안이 작살나는 걸까? 집안이 작살나는 거겠지. 그잖아. 그래서 윤직원 가문의 몰락으로 작품이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최만식은 윤두섭처럼 또는 윤두섭의 아버지 윤영규처럼
이따위로 세상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됐니? 네,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요거 내신 공부하실 때 조심하시면 좋을 게 종합은 작품의 표면에 작품 표면에 등장하지 않아.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소설을 영화나 드라마로 찍는다 하더라도 종학이라는 역할의 배우는 필요가 없어. 그냥 전보가 하나 날라와. 당신 손자 잡혔소 이러고. 그러니까 이 작품의 표면에 등장하진 않아.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연극이나 영화로 찍더라도 종학이라는 인물을 연기할 배우가 필요 없다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데 우리 미르가 킥복싱 다니는데 다음 주에 승단 심사를 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 꼭 미르가 이 위로 카메라 위로 올라올 필요는 없겠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이해됐죠? 자, 이게 이제 전체 내용 스토리야.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어볼게요. 1930년대 겨울 일제시대고요. 칠판 지워도 되죠? 평민 출신 대지주의자 지독한 구두쇠인 윤직원 영감은 역사의식이 없어요. 구한말의 아버지를 화적대, 도둑대들이에요. 화적대의 손에 일은 아픈 기억이 있다. 일본인들이 화적대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지켜준다며 일본의 식민 지배를 고맙게 여기는 그는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한다. 친일의 행각을 보였다. 이런 뜻이겠죠. 그는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를 도금한다. 족보에다 금칠한다 이 말이야. 예쁜 족보 만들고. 양반과의 혼인을 위해 가난한 양반집에서 며느리를 들인 그는 손자인 종수와 종학이 각각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어 가문을 빛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방금 다 설명드렸죠. 그러나 아들 창식은 노름으로 가산, 집안의 재산,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큰 손자 종수 역시 방탕한 생활로 많은 돈을 날린다. 게다가 딸마저 시댁에서 소박을 맞고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처지이다. 집안이 개판 5분정 콩가루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누구만 믿게 되는 거야. 종학이만 믿게 되는 거겠죠. 윤직원 영감은 오로지 일본 유학 중인 둘째 손자 종학에게 잔뜩 기대를 걸고 있다. 됐죠? 자, 이제 볼 건데 소제목이부터 이게 1장, 2장, 1편, 2편, 3편, 4편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배우는 게 제일 마지막 편이야. 그래서 각 편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제목에 별표를 칠 건데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진자는 여기다 쓰면 되나? 여기 쓰면 되나? 망진자는 호얀이라 라고 되어 있어. 이거 이제 해석을 하면 옆에 설명 나와요. 여러분들 교재에. 진나라 때 진시황이 점을 봐. 점을 보니까 점쟁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 진나라 망할 겁니다. 근데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호시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자기 그 진나라에 있는 호시성을 가진 호 라인을 다 죽여. 그리고 오랑캐 호자를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 만리장성도 쌓고 다 죽이고 다 막아버린 거야. 근데 진나라가 누구 때문에 망해? 자기 아들 때문에 망해. 그 구체적인 역사는 나중에 중국 역사 배울 때 보시고 자기 아들 이름이 뭐였던 거야? 호해였던 거야. 그러니까 진나라는 호 때문에 망했다 이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제목을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나라가 뭐가 되는 거야? 윤씨 가문이 되는 거야. 윤직원의. 그러면은 망지는 뭐가 되는 거야? 망할 망자니까. 윤씨 가문의 몰락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은 망진자는 뭐가 되는 거야?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 다시.
윤씨 가문을 망하게 한 자는 누구야? 아까 설명 다 드렸죠. 누구야? 종학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호얀이라 호 얘가 누가 되는 거야? 다시 종학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망진자는 호얀이라가 가문에 망하는 것이 외부 유인으로부터의 몰락이 아닌 내부로부터의 몰락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읽는 장면이 바로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잡혀서 집안이 몰락하는 그 상황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지문을 배울 거야. 결론은 망진자는 호얀이라라는 이 소제목 자체가 전개될 사건을 암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지. 이해됐죠? 볼게요.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직원은 밑에 뜻풀이 보세요. 그냥 뭐 향교나 경학원의 직무를 맡아 하던 사람, 어떤 뭐 일을 하는 사람의 직급 이름이야. 무슨 뭐 어디 가면 무슨 소장님, 반장님, 부장님 그러잖아.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가 누구 별명이라고요? 윤직원, 윤두섭.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본명은 윤두섭이고요. 이 윤두섭의 호칭이 뭐가 되는 거고요? 윤직원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라고요? 윤두꺼비라고. 그래서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제목으로 인물을 희화화시키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부정적 이미지로 희화화하는 거고, 더 나아가면은 결국은 풍자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지. 아, 글씨 또 삐뚤어. 나름대로 예쁘게 쓰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봐.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밑에 설명 보시면 나오니까 약간 외모가 두꺼비처럼 생겼나 봐요.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 아까 다 설명드렸죠.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그냥 집안의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안의 살림살이가 불타느라고 화광이, 그 불빛이, 화염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다 망해버려라 이거죠. 근데 이 문장 펼칠게요.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과거 자신의 집이 쫄딱 탈 때 우리만 뭐하고 빼놓고 어서 망해라. 이 말은 밑에 설명 나와요. 남들이 어떻게 되건 나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기적이고 비도덕적 행위가 되는 거죠. 하고 부르짖은 별표, 그 다음도 별표.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이렇게 하고 부르짖은 적이, 일반적인 소설은 어떻게 써? 부르짖은 적이 있었다. 뭐 이렇게 쓰죠. 근데 얘는 어떻게 썼어?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이게 왠지 말하듯이, 동화구연하듯이, 다시 판소리처럼 이야기를 전달하듯이 서술자의 문체가 쓰여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은 왠지 말하듯이 쓴다. 구어체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듯이 쓰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판소리 스타일의 판소리적 문체가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얘가 존댓말 하듯이 이야기하죠. 뭐뭐 했습니다. 이게 존댓말로 나와 나중에. 그래서 미리 하나만 더 적어드리면, 서술자가 경어체적인 표현을 써. 하늘아, 경어체가 뭐야?
존댓말, 그건 시에서 배우는 거고, 존댓말. 근데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윤직원은 그렇게 존칭을 받을 만한 위대한 뭐 인품이 있는 인물은 아니죠. 쌍욕 먹어도 싼 놈이죠. 근데 존댓말을 써주면서 의외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야? 풍자라고 해도 되는데 시험 문제에 조롱의 효과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이거 잘 안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구어체적이고 이야기 전달하듯이 판소리적인 문체로 쓰면은 독자와 소술자의 거리가 좀 가깝게 느껴질까 멀게 느껴질까? 가깝게 말하듯이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독자와의 거리감을 좀 좁혀. 그럼 상대방과 거리감이 좁혀진다는 것은 그 사람과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친근감. 잠깐만. 그 사람과 친근감 형성.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이기적, 비도덕적은 뭐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작품의 독특한 특징, 우리가 이야기 시작할 때 미리 한번 했었잖아. 판소리적인 문체가 있다라는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만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여기서 나는 1인칭 시점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윤직원에게 이 말이야. 1인칭 시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보세요. 우리만 빼놓고 다 망해라가 이게 멋있는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다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정말 웅장한 투쟁일까? 멋있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요. 뭐라고 적혀 있어? 두 글자 키워드 잡으면 되겠죠. 웅장한 투쟁이다. 조롱한 거죠. 조롱. 반어를 통한 조롱의 효과가 있는 거죠.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까요?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학이 이제 전부 오고 집안 망하는 이야기로 갈게요.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넌방 고씨, 건넌방 고씨가 누구냐면 자기 아들 며느리,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내,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건넌방 고씨만 빼놓고 서울아씨, 태식이, 뒤채의 두 동서, 그냥 가족들입니다.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러니까는 종수가 들어오니까 종수보다 좀 촌수가 낮은 애들은 아 오셨어요 서방님, 뭐 오셨어요 도련님 이러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옹위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아랫목과 뒷벽 봐요. 자, 윤직원 영감이 어디에 앉았을까? 아랫목에 앉았겠죠. 한월 아랫목이 뭔지 아니? 유경 아랫목이 뭔지 알아? 이제 세대 차이가 느껴지네. 옛날에는 집안에 난방 시스템이 뭘로 되어 있어? 온돌이죠, 온돌. 온돌이 결국엔 뭐야? 구들장이라 그래서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시멘트 바닥으로 바닥을 만들고 구들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뭘 떼는 거야? 불을 떼는 거야. 아궁이라고 하죠. 아궁이 위에 이제 솥도 얹어서 요리도 하고, 그죠? 그러면 열전도 현상으로 이게 뜨거워지겠지. 여기는 이제 장판이 타요, 검게.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하는 거야? 따뜻한 아랫목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위쪽을 뒷목? 윗목이야, 윗목이라 그래, 윗목. 여기를 윗목이라 그러고 여기를 아랫목이라 그래. 엄마들은 항상 이제 여기 가부장적 유교적 가치관이 있었으니까 할아버지 뭐 아버지 이제 남자들 이렇게 자고 뒤로 갈수록 여성들이 자는 거야. 근데 자식 새끼는 좀 따뜻한 데 재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어디서 항상 여기죠.
우리나라의 유교적 가치관은 참 몹쓸 가치관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 건데, 우리 필기 하나만 하면은요, 아랫목과, 거기 이제 윤직원 연관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이렇게 적혀 있죠. 윤직원이 어디에 앉아 있을까? 윤직원이 아랫목에 앉아 있겠죠.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하나만 적을까요? 어른이 저 상석에 앉는 거야, 이게. 무슨 가치관?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야. 자, 볼게요.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그 밑에 설명 나오죠. 뭐라고 나와? 참입니다. 무슨 채? 경어채, 조롱. 얘네들이 이렇게 경어채를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이해됐죠? 너 경손애비는 여기 큰 손자 종수를 말해요. 군수대라 그랬더만 군석이 돼가지고 무시받고 있는 애. 됐죠? 저기야, 나무야. 재은이 전화 한번 해볼래? 오늘 자습 온다 그랬는데. 부디 정신 차리라이.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꼼꼼히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하너라, 존댓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어채는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됐죠? 안 식구가 있는데, 다른 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놓고 뭐라고 심하게 깔 수는 없고. 점잖게 경손해 비지요. 이 말은 원래 윤직원이 그렇게 점잖 떠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점잖은 척 하는 거죠. 그럼 본 문장 읽어볼까요?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해 비지요. 안 식구가 간단하게 다른 식구들이 많으니까 다른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점잖게 말을 한 거래.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은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억지스럽지만 이 부분을 해석한다면은 결국은 윤직원은 다른 사람 앞에서만 체면을 중시하는 거지. 그래서 체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이 혀도 니하고 종아기만 못히요? 종아기는 그놈의 재주도 있고 착식이어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너처럼 막 살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면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냐? 내후년이지. 지금 읽은 대사 세 줄 묶을까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내후년에 우리 종아기는 대학을 졸업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결국은 필기만 하면 이해가 되겠죠. 종수에 대한 불만. 자, 표현을 바꿔볼까요? 내가 누구는 너무너무 좋아한다. 막내 손자. 종학에 대한 신뢰.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죠? 네. 그렇지,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그냥 다직 뜻풀이 보세요. 기껏 4년만 찌들어 남으면 그놈은 지가 목적한, 요새 그 목적이라는 소리 잘 쓰더구나. 목적한 경찰서장 정도 되는 거예요. 경부가 되어 갖고서 안 받아?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응, 알겠어. 네. 그러니께로 너도 정신을 바짝 차려 갖고서 어서 군수가 되어야 않겠냐. 아,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놈은 깨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다. 남 부끄러서 어쩔 티여. 어? 아, 글씨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 너들 좋고 너들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아까 다 설명 들었죠?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잔소리하는 것도 다 너희들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나는 팔이 족통이 뭔지 저 뜻풀이 보면 나와요. 발. 나는 팔이 족통만치도 상관없어야. 알아듣냐? 네, 이거 뻥입니다. 자기 재산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놈 종학이는 참말로 쓰겄어. 그놈이 어려서부터도 워낙에 나를 자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꼭 믿어. 신뢰를 가지고 있죠. 작년 올해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회피 쓰기는 하는가 보더라마는 작년이랑 올해랑 용돈 좀 보내주세요가 좀 커졌나 봐. 돈을 좀 회피 쓴다 싶긴 하다만 그것도 흑이사 니게다 넣으면은 안 쓰는 심이지. 여기서 너는 누구야? 종수 말하는 거야. 종수 너한테 기준을 잡으면 너보다는 안 쓰는 편이다 이놈아 이 말이야. 이해됐죠?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서 지 줏대만 실할 양이면 돈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띠가 있다고 핀지하길래 두 말 안고 보내주었다. 500원 보내줬다고. 서연아 졸지마 졸지마 이거 녹화 중이야. 너 졸면은 확 유튜브에 올려버릴 거야. 효원구 김서연 삼천리 아파트 몇 동 사는지 몰라. 고3 애들은 수업하다 졸면은 이렇게 카메라 위로 불러 올려. 전국 스타를 만들어. 마침 이때 마당에서 하는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 윤주사. 주사도 직급 이름이에요. 자, 윤직원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윤창식입니다. 윤창식이 직급이 주사예요. 주사. 그래서 윤주사라고 해주는 거야. 창식이 윤주사가 조금 아까 일어나서 별표 치세요. 간밤에 동경에서 온 전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전보. 미리 설명을 드렸죠. 이 전보 안에 전보가 뭐야? 급한 연락할 때 빨리 등기로 보내는 엽서 같은 거야. 그 전보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제? 내 사랑하는 손자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경찰서에 잡혔음이라고 나와.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전보 밑에 설명은 나와요. 일단 조금만 그냥 그 설명 나온 걸 좀 바꾸면은 사건을 전환시키고요. 종학의 피검이 알려져. 피검이 뭐야? 경찰서에 잡혔다고. 종학의 피검, 경찰서에 잡힌 게 알려져.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그러면서 이건 가로치는 게 좋겠죠? 집안의 몰락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야. 됐지? 간밤에 동경에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아버지네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온 거다 이 말이야.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고. 심상이 아른 채로 하면서 어우 손자도 와. 종수는 손자니까. 자기 아들이잖아. 하늘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우 너도 왔니? 이러면서 인사하고 두 며느리의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만 나선 이북 누이 동생 서울아씨의 입인사와 그냥 인사 받았다고 별 내용 없어.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 아들 종수한테 절 한 자리 받고 이북 동생 태식이한테 격려를 받고 한쪽 옆으로 끌어앉습니다. 인사했다고. 자, 한시 방향으로 시선을 올리시면은 핵시 판서 자료 나오죠? 나오죠? 이거 적혀 있어요, 이거. 그죠? 할 수 있겠죠? 전보의 역할. 자, 다시 지문을 보니까 이제 온 거야. 그런데 누가? 윤직원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니까 윤직원이 뭐라 그래? 자기 아들의 방문을 보고 해가 어디 쪽에서 뜨겁구나?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이 말은 이 말 우리가 주로 언제 하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일어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이 집에 온 걸 보고 윤직원이 뭐라 그런 거야? 야, 이 새끼 이거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이 새끼야.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게 1번이 먼저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없어요.
평소 왕래가 많았다 없었다. 평소 왕래가 없었다. 서로 마음에 안 들어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다. 두 번째, 지금 요 대사는 누가 한 대사야? 윤직원이 한 대사입니다. 윤직원이 누구한테 한 대사야? 자기 아들 윤창식, 윤주사한테 한 대사야. 평소에 자기 아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이제 못마땅하면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도 나와 있어요. 됐죠?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하다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뭐터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오지도 않던 놈이 왜 와? 돈 달라러 왔느냐? 너는 나만 봐면은 돈만 밝혔잖아. 이놈아, 이 말이죠. 그죠? 그 윤직원 영감은 근데 구두쇠잖아. 자기 아들이라서 돈은 주긴 주겠다만 마음에 안 들겠죠? 자꾸 돈만 받으러 오고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요. 뭐터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불만, 아들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적대감. 적대감이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평소에 왕래도 없는 애가 맨날 돈만 떨어지면 온다 이거야.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 20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 그 다음 문장. 지체를 바꾸어. 그러니까 지체를 바꾸어 이 말은 몸을 바꾸어 이 말이야.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얘네들 말하는 걸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성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목소리가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뭐터러 오냐? 돈 달래러 오지? 촐싹되게 얘기했다는 거고 아들은 점잖게 동경에서 전보가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을 좀 바꾸는 게 차라리 더 어울리겠다 이 말이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하늘아 이해됐니? 졸지 마! 하늘아 이해됐어? 너 졸면 이거 영상 누리한테 보낸다. 아니 참아. 너가 세수하러 가면 카메라 이 새끼 안 돼. 아이 싫어 참아. 네 동생 지금 우리 집에서 놀고 있어. 영상 보내버린다. 지랄한다. 아유 씨. 하늘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로? 살짝 졸았던 소연이도 알겠어? 안 좋은 척 하지 말고. 알겠어? 근데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들 교재 밑에도 나와. 편집자가 보기에, 서술자가 보기에 그러하다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사실 이 작품은 편집자적 논평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강의 들으실 때 학교 선생님이 편집자적 논평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부분들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은 편집자적 논평 기준이. 가르치는 사람마다 이렇게 좀 잡는 포인트들이 좀 달라. 그러니까 학교 강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됐죠?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선생님이 특별히 어떤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전보를 받은 이후부터 지금부터 이 윤직원 영감의 행동이 좀 우스꽝스럽고 과장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어디다가 필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눈에 확 띄게 하나 적으세요. 어떻게 적을 거냐면요. 전보를 받은 후에
전보를 받은 후에 윤직원 영감의 행동 묘사를 보시면은요, 약간 좀 과장되어 있고요, 좀 우스꽝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무슨 화? 희화화. 지금 읽은 방금 그 문장도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쿡 찢는 바람에 이것도 전보를 받은 후에 요 윤직원 영감 행동묘사죠. 방금 읽은 그 문장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희화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장과 희화화는 결국엔 어떤 효과가 있게 되는 거야? 풍자와 조롱의 효과가 생기겠죠. 됐니? 그러니까 되게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우리가 변형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적응을 해봅시다.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서 온 식구가 제각기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다들 놀랬죠 뭐. 어쨌든 가족인데. 다음 페이지.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뭉치 뜻풀이 보시고요. 몽둥이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큰 충격을 표현해 준 거죠.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됐니? 일일이 다 필기할 순 없잖아, 이런 거를.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며 요 문장 으르렁 대 밑에 쪽팔리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으르렁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 동물적 자기방어. 요거는 별도로 기억하세요. 하면서 구석에 이렇게 찌그리고 있는 거라고. 으르렁거리며 잔뜩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동물적 자기본능, 자기방어. 동물적 자기방어. 그 원소리야, 응? 그게 원소리야, 응? 그놈 동무, 친구가 친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전보 되게 짧게 보내요. 글자당 돈 얼마씩 있어 길게 보내지도 못하고 짧게 보냅니다.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낚아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 원래 전보는 거기에서 일본어로 온 거야. 일문이니까 못 알아보고 윤주산의 서사, 윤주사 비서. 걔가 이제 번역해 준 거야, 민서방이. 됐죠? 그러니까 윤창식이나 윤두섭은 일본 친일을 하면서도 일본어는 몰라요, 또. 됐죠?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이게 이제 전보 내용인 거야.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 알죠? 참여는 참여야, 참여. 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자, 요것도 이제 뭐야? 행동묘사죠.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으어? 이렇게 됐다고. 됐죠? 밑에 설명 나오죠? 희화화.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함을 해서 지함 뜻풀이 보시고요. 땅이 가라앉는다. 싱크홀. 땅이 가라앉아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충격 먹었다는 뜻이죠. 아까보다 더 큰 충격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아기의 신상, 어떤 신상의 안전 그러잖아. 종아기 자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래. 미리 다 설명했죠. 윤직원 영감은 시방 지금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사던 불황당패, 이거 화적패, 자기 집 불태웠던 화적패가 100길 1000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왜? 자기 재산을 어떻게 될까봐. 다 빼앗겨 버릴까봐. 준아 졸지 마. 딸랑 4명 있는데 3명이 졸면 어떡해. 내가 뭐가 되니. 이거 나중에 유튜브 보는데 저 새끼 수업 더럽게 못하나 보다. 씨발 4명 중에 3명이 존다. 그럼 내가 뭐가 되니. 유경아
멍 때리지 마. 4명 중에 3명 줄고 1명 멍 때리면 나중에 이강인은 나는 뭐가 돼 이씨. 딸기 우유 그만 쳐먹어 이 돼지 새끼야. 줄지 마. 볼게요. 딸기 우유가 인기가 좋네. 그치? 바나나 빼고 딸기로. 자, 볼게요.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이제 우리가 망진 자는 호야니라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러면 여기서 진시황이 누가 되는 거야? 이건 아까 했잖아. 진시황이 누가 되는 거야? 윤직원이 되는 거죠. 그럼 진시황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뭘 쌓았어? 만리장성을 쌓았죠. 그럼 윤직원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거야? 종수와 종학을 뭐 시키려고 그런 거야? 군수와 경찰서장을 시키는 종수와 종학이 뭐가 되는 거야? 출세가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해됐지? 어려운 게 아니잖아. 와 예쁜 재은이 왔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관이요 그의 자식 호회. 호회는 다시 누가 되는 거고? 종아기가 되는 거고. 근데 진시황은 호회 자기 아들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걸 보기 전에는 망하기 전에 죽어요. 근데 윤직원은 지금 자기 집안이 망하는 걸 눈 뜨고 보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의 자식 호회의 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보고 죽느니 안 보고 죽는 게 낫다 뭐 이거지. 사회주의라니 응? 윤직원 영감은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응? 그놈의 사회주의를 하더니 참말이냐? 참말이요?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은 참말이요. 응?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처죽일 놈이 그렇게 믿고 좋아하고 신뢰한다며 지금은 뭐라고 표현을 해? 처죽일 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윤직원은 자신의 손자 종아기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야. 깎고 죽여도 아깝지 않을 놈이 그놈의 경찰서장 하라니께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뎁다 경찰서에 잡혀? 5시 6시를 할 놈이 뜻풀이 보세요. 그냥 뭐 찢어 죽일 놈 뭐 이런 뜻이야.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휘어.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떼겨서 부당당패에 들어. 거기서 말하는 부당당패는 뭐가 되는 거야? 왜 근데 사회주의를 불황당패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기 아버지는 불황당패한테 어떻게 됐어? 집안의 재산을 다 뺏기고 당했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가 불황당패에 당했듯이 자기는 이번에 뭐에 당하는 것 같으니까 사회주의에 당하는 것 같으니까 윤직원 입장에서는 불황당패든 사회주의든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불황당패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려 분위기 진짜 막 개차반 났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끊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태평천하. 근데 이게 진짜 이 시대가 태평천하는 아니죠. 반어적이고 사회의식, 역사의식, 민족의식이 없는 윤직원 입장에서만 이게 태평천하인 거죠. 이해되잖아 이 정도는.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탕탕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영각 뜻풀이 보세요. 소가 길게 우는 거 이러는 거. 쪽팔려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약간 동물적 표현으로 이렇게 몇 군데를 사용했죠. 으르렁거린다, 뭐 포효를 하다, 지금은 영각을 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짐승새끼 취급하는 느낌도 있는 거야 작가가. 됐죠? 화적패가 있냐, 불황당 같은 수령이 있냐. 수령은 이제 마을 사또 뭐 이런 거.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더니 말세는 다 지나 옛날에 자기 아버지 세대 때. 자 봐라.
거리마다 순사요 마을마을 골골마다 골짜기 마을마을마다 공명한 아주 공평정당한 정사 정치. 그러니까 일본이 그만큼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줬다 이 말이야.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해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일본이 우리 조선을 보호해 준다고 보는 거야. 얘는 왜 그럴까? 자기 재산 자기가 친일을 하니까 일본 애들이 자기 재산 좀 지켜주고 자기에게 권력을 좀 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말을 하는 거죠.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지껏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런 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야.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외지 가서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 여기 사회주의를 말하는 거야. 이해됐죠? 방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다음 마지막 페이지네요.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지랄이 났나? 발광, 지랄 발광 그러잖아.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각권, 가족들을 말합니다. 그냥. 방바닥 치는 소리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 뜻풀이 보세요. 실성했다 이 말이야.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되게 불안해하는 거야. 착착착착 닦아 죽일 놈. 그 놈을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100년 징역, 감옥생활, 징역. 100년 동안 감옥생활, 징역을 살리라고 할 거야 내가. 100년 징역 살리라고 할 테요. 오냐. 그 놈을 삼천석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했는데 내가 내 재산의 아주 많은 부분을 주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재산을 쌀의 단위로 셌으니까 3천석거리를 내가 톡톡 그 돈을 내가 그놈한테 주려고 그랬던 그 돈을 다 팔아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다 잡아가라고 경찰서에다 줘버릴 거야 이 죽일 놈. 마지막에 죽일 놈 하는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절망감. 울음소리 밑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울음소리, 절망감, 태평천하에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자식이 세상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석을 해 이 죽일놈 연애 부르짖는 죽일놈 소리가 차차 사람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쳐져 있는 각건들의 귀에는 암담한 여운. 그 죽일놈 하는데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린대? 암담한 어두운 여운으로 울린대.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가물의 몰락을 암시해 줍니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가뜩이나 어두운 얼굴들을 이렇게 어쩌게 저쩌고 하고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고 마지막 문장만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전들처럼. 이게 누구를 표현한 거야? 가족들을 표현한 거야. 그러면은 장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윤직원을 말하는 거고, 장수의 주검이 뭐야? 시체야. 이 말은 다시 가문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거고, 장수의 죽음을 만난 누구들 같대요? 군졸은 여기 같이 앉아있는 가족들을 말하는 거고. 됐죠? 이렇게 해서 태평천하 본문 내용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왼쪽 핵심 판서 자료 태평천하의 의미 아래쪽에는 반어를 통한 풍자의 효과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냥 학습활동 쪽에서는 뭐 2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86쪽이라고 되어 있죠. 4번 반드시 집중해서 읽으셔야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2번, 4번은. 됐죠? 까지 해서 태평천하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합니다.